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80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460원을 넘겼고 잠시 후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시간도 안 돼 1,480원까지 뚫었습니다. 1,480원을 뚫은 환율은 1,486.7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늘 중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원달러 환율 상승 행진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충격과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등을 거치며 기울기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치열해지는 등 전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루에만 20원가량 폭등했습니다. 시장에선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도 대거 유입돼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도 하락 마감됐죠? 고환율은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만회해 1.02% 내린 2,404.7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3% 내린 665.97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마저 돌파했다는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400원까지 뚫은 환율이 증시에 심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것을 전제로 코스피 3,000선 돌파까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실적과 경기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게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서 3,000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미국은 9월에서야 금리를 내렸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출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빼면서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4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지금은 순매수 규모가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외국인 탈출을 부추긴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무려 10조 원 넘게 빠지며 순매도 1위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라 우리 반도체 빅2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BM을 납품하고 있냐. 그 삼전하고 SK하이닉스 그 순매수 수급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했죠.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내년도에 트럼프가 있잖아요.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환율과 트럼프발 무역 장벽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외국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통화 정책의 속도 조절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위안 환율이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원위안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33원 상승한 200.67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한 것으로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원위안 환율은 182원대였으나 10월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최근 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원화 앱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달러 강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원위안 환율 상승은 강달러 기조 속에서 위안화 대비 원화 약세가 더욱 부드러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중국 매체 유팅차이징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 최근 국내 경제단체들은 세계 경제단체장에게 연하장 대신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혼란스런 정치 상황 속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잇따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간 수출 상담도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 들여온 원자재가 1,450원 가까이 결제하니 기업들이 이렇게 애쓰는 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암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600대 기업의 내년 1월 경기 전망치는 84.6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하는 건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암울한 경기 전망은 벌써 34개월째로 조사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내수와 투자, 고용, 수출, 자금 사정, 채산성, 재고까지 모든 항목에서 부진을 전망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책의 이제 일관성을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환율 안정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불안과 통상 압박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기업들은 새해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대목을 이뤄야 하는 연말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가뜩이나 꽉 닫힌 지갑인데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그나마 있던 연말 모임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년회 모임, 연말 모임, 그다음에 이제 많은데 그것들도 많이 취소됐어요. 많이 걱정되죠. 저희 상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12월이 대목이고 이제 그런데 소비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이 받은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겨 최대 기록을 세웠고 소상공인들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야 했던 변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들어 더 자금줄이 말라붙었다고 토로했고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내수 침체는 물론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입 원자재 단가는 치솟았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 호재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보무욕이 강화되고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중 갈등이 커져서 이제 불똥이 이제 우리 한국한테 떨어지면은 이제 수출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양쪽이 다 안 좋아져서 금융당국은 내년 248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먹구름들이온 우리 경제에 희망찬 새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일 만에 미국을 찾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외교와 안보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RF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we believe that a meeting schedule is important.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이 갔던 최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지만 중요한 건 차기 정부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김 차관은 트럼프 측 인사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위급 대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아베 전 총리 부인을 자택으로 초대하고 취임 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Happen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북핵 문제나 관세 등 주요 이슈에서 한국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급한 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